안녕하세요. 강재신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컷 편집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숏을 컷과 컷으로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장면 전환을 이용해서 트랜지션을 이용해서 편집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트랜지션은 비디오 이펙트에 있는 트랜지션의 기본 트랜지션을 활용해서 적용을 할 수도 있지만 이펙트 컨트롤 창에 있는 속성 값의 키프레임을 적용해서 오파시티와 스케일, 로테이션 등에 적용해서 장면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펙트 컨트롤 창에 있는 속성 값의 키프레임을 넣고 그 키프레임을 활용해서 장면을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먼저 프리미어 프로를 실행하겠습니다. 프리미어 프로 CC 창이 열리면 뉴 프로젝트를 만들겠습니다. 뉴 프로젝트 버튼을 클릭하시고 프로젝트 파일의 이름을 오파시티로 하겠습니다. 파일의 저장 위치는 영상 폴더에 가셔서 새 폴더를 OS로 만들겠습니다. 다섯 번째 실습 시간입니다. OS 폴더로 위치를 선택을 하시고 뉴 프로젝트 창을 OK 버튼을 눌러서 닫겠습니다. 프로젝트 창을 더블 클릭해서 가지고 계신 사진 2장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실습했던 고양이 사진과 카페의 테이블 사진 2장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2장을 가져오고 프로젝트 창 하단에 뉴 아이템 아이콘을 클릭해서 시퀀스를 만들겠습니다. 세팅에 가셔서 상단에 커스텀을 에디팅 모드를 커스텀으로 바꿔주시고 타임 베이스는 초당 30프레임 그리고 픽셀 에스펙 레티오는 정사각형인 스퀘어 픽셀로 바꿔주겠습니다. 1920 1080 사이즈를 입력한 후에 OK 버튼을 눌러서 시퀀스 01을 만들겠습니다. 만들어진 시퀀스에 첫 번째 사진, 고양이 사진을 불러오겠습니다. 비디오 트랙 1에 불러오시고 타임라인이 축소되어 있기 때문에 키보드의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두 번째 사진을 비디오 트랙 1에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사진이 잘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개의 사진이 사이즈가 잘렸는지 아니면 사진의 원본 그대로 다 들어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진 이미지를 클릭하고 왼쪽 상단의 이펙트 컨트롤 창에서 모션 탭을 클릭하시면 오른쪽에 있는 프로그램 모니터에 실제 사이즈가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화면이 가득 찬 상태에서는 모션을 클릭을 해도 바운더리가 보이지 않는데요. 타임코드 옆에 있는 프로그램 모니터 타임코드 옆에 있는 사이즈, 보기 사이즈에 가셔서 25%로 줄여줍니다. 줄여주게 되면 바운더리가 나타나게 되고 여기서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부분, 화면에 담고 싶은 부분을 포지션과
스케일을 조정해서 맞춰줄 수 있습니다. 스케일 버튼 오른쪽에 가시면 숫자가 있는데요. 현재 100의 스케일 사이즈 위에 마우스를 올려놓으시고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하고 오른쪽으로 드래그하면 사이즈가 확대되고 왼쪽으로 드래그해서 숫자를 줄여주시면 사이즈가 줄어듭니다. 사이즈는 95%로 약간 줄이고 포지션은 그대로 두겠습니다. 타임라인에서 타임 인디케이터를 드래그해서 두 번째 사진으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사진 이미지를 클릭을 하시고 이펙트 컨트롤 창에서 마찬가지로 모션을 눌러보겠습니다. 모션을 눌렀을 때 화면 안에 가운데에 앵커 포인트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운더리는 보이지 않죠. 바운더리가 지금 화면을 25%로 축소를 해도 보이지 않는 이유는 이 사진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스케일에 가셔서 100%인 스케일 오른쪽에 있는 숫자 위에 마우스를 가져가셔서 왼쪽 버튼 클릭하시고 사이즈를 드래그해서 줄여보겠습니다. 50%까지 줄여야 바운더리가 보입니다. 컵이 잘리지 않도록 위에 포지션에 가셔서 포지션의 앞쪽의 숫자는 가로의 위치, 뒤쪽의 숫자는 세로의 위치 값입니다. 위치를 조정해서 컵이 잘리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자, 첫 번째 사진과 두 번째 사진 다 우리가 화면 안에 담고 싶은 모습으로 포지션과 스케일을 설정을 했다면 이번에는 이 두 사진의 장면 전환을 트랜지션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트랜지션은 프로젝트 창 옆쪽에 보시면 화살표가 있는데요. 이 화살표를 클릭을 하시면 프로젝트 창, 미디어 브라우저 창, 라이브러리 창, 인포 창, 그 다음에 이펙트 창이 있습니다. 조금 아까 스케일과 포지션을 조절했던 창은 이펙트 컨트롤 창이고 지금 프로젝트 창 옆에 화살표를 눌러서 열어야 하는 창은 이펙트 창입니다. 이펙트 창을 클릭하겠습니다. 만약에 프로젝트 창 옆에 화살표를 클릭했을 때 이펙트 창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렇죠. 윈도우에 가시면 이펙트 창이 있습니다. 단축키는 Shift 7이고 저와 똑같은 모드로 편집을 하시려면 워크스페이스에 가셔서 에디팅 모드가 선택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펙트 창으로 다시 오셔서 이펙트 창을 보시면 맨 아래쪽 폴더에 비디오 트랜지션이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비디오 트랜지션 폴더 앞에 삼각 버튼을 눌러서 하위 메뉴를 보겠습니다. 비디오 트랜지션 중에 3D 모션, 디졸브, 쭉, 슬라이드, 와이프, 줌까지 여러 장면 전환의 템플릿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3D 모션을 먼저 열어서 맨 첫 번째에 있는 큐브 스핀을 클릭을 한 채로 소스 클립을 타임라인에 드래그했던 것처럼 클릭해서 그대로 타임라인으로 드래그를 해보겠습니다. 드래그를 해서 첫 번째 소스 클립과 두 번째 소스 클립의 사이에 가져가게 되면 이렇게 초록색으로 바뀌게 되고 마우스에서 손을 떼면 큐브 스핀이라고 여기 트랜지션이 들어간 부분을 설명해 줍니다. 두 클립 사이에 큐브 스핀 트랜지션을 적용을 하고 재생을 해보면 트랜지션이 적용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큐브 스핀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펙트 컨트롤 창에
큐브 스핀에 해당하는 속성 내용이 보이게 됩니다. 현재는 첫 번째 사진과 두 번째 사진 중에 첫 번째 사진이 오른쪽으로 넘어가면서 두 번째 사진이 왼쪽에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트랜지션을 반대 방향으로 적용을 하고 싶다면 속성창 맨 아래쪽에 있는 리버스를 체크를 하면, 리버스를 체크를 한 후 재생을 해보면 첫 번째 사진이 넘어가면서 두 번째 사진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컨트롤 Z를 눌러서 트랜지션을 적용하기 전의 상태로 돌리고, 이번에는 디졸브에 가셔서 디졸브의 크로스 디졸브, 두 번째 있는 크로스 디졸브를 드래그해서 두 클립 사이에 넣겠습니다. 재생을 시켜보면 두 개의 클립이 컷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트랜지션으로 연결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트랜지션은, 이펙트에 있는 트랜지션은 말 그대로 효과입니다. 효과를 적용을 해서 트랜지션을 넣은 것입니다. 이런 이펙트의 효과들을 많이 적용을 하게 되면 렌더링 시간이 길어질 뿐만 아니라 이 프로젝트 파일의 용량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재생을 해서 보는 것도 버벅거리게 되고, 많아질 경우에는 재생하는데, 렌더링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컴퓨터 사양이 낮은 경우에는 더욱 버벅거리는 일이 발생을 하겠죠. 그런 이유가 아니더라도 굳이 이펙트를 쓰기보다는 이런 경우에는 이펙트 컨트롤 창에 있는 오파시티 속성을 키프레임을 적용을 시켜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프로젝트 창에 있는 사진 두 장을 다시 가져오겠습니다. 두 개의 사진을 클릭해서 뒤쪽에, 타임라인의 뒤쪽에 가져왔습니다. 자, 두 개의 사진이 겹쳐서 한 사진은 점점 사라지고 한 사진은 점점 보이게 만들려면 두 사진이 겹쳐 있어야겠죠. 이런 경우에는 비디오 1트랙에 두 개의 사진을 나란히 놓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사진을 비디오 2트랙으로 옮겨주고 비디오 1과 비디오 2트랙 사이에 이 두 개의 사진이 겹치는 부분을 만들어줍니다. 보통 우리가 눈을 한번 깜빡이는 시간은 1초가 안 되는데요. 이렇게 장면이 전환이 되는 순간도 우리 생각보다 굉장히 짧습니다. 1초가 안 되게 30프레임 이내로 겹치게 잡아 주신 후에 위쪽에 있는 비디오 트랙 2, 비디오 2 트랙에 있는 두 번째 사진을 클릭하시고 이펙트 컨트롤 창에서 속성을 확인합니다. 클립을 선택하지 않으시면 속성 창에 속성이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펙트 컨트롤 창에 나오는 속성은 우리가 선택한, 클릭한 클립의 속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지금 보고 계신 커피잔, 이 커피잔 소스의 속성을 보고 싶으시면 이 두 번째 사진을 클릭을 하셔야 됩니다. 속성창, 아까 사진이 매우 컸었죠. 사진의 사이즈를 먼저 줄이겠습니다. 사진의 사이즈를 줄이고 컵이 잘리지 않게 컵의 위치도 조정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처음 등장했을 때 컷과 컷 편집은 이어지는 장면이 바로 등장하게 됩니다. 서서히 처음에는 보이지 않다가 점점 보이게 하려면 처음 시작하는 부분과 겹치는 부분이 끝나가는 부분, 겹치는 부분이 끝나기 전에 100%가 다 보여야겠죠.
겹치는 부분이 끝나기 전에 타임 인디케이터를 옮겨 놓으시고 속성 창에 가셔서 아래쪽에 보시면 오파시티가 있습니다. 오파시티에 보시면 키프레임 토글 애니메이션 버튼, 키프레임을 넣을 수 있는 토글 애니메이션 버튼이 파란색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타임 인디케이터가 위치한 곳에 키프레임을 오파시티 100%로 적용을 시키려면 100% 오른쪽으로 가보시면 Add, Remove 키프레임이 있습니다. 이 Add, Remove 키프레임 버튼을 클릭을 하면 이 현재 타임 인디케이터가 위치한 곳에 오파시티 100%의 키프레임이 적용됩니다. 그럼 이 사진이 처음 등장했을 때, 이 사진이 처음 등장할 때는 불투명도가, 이 오파시티는 불투명도인데요. 이 불투명도가 0이어야겠죠. 이 100의 숫자 위에 마우스를 놓고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한 채로 왼쪽으로 드래그해서 0으로 만들어줍니다. 오파시티 값이 0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사진이 처음 시작하는 순간에는 오파시티 값이 0이기 때문에 서서히 화면에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래쪽에 있는 고양이 사진이 처음에는 고양이 사진이 보이다가 점점 두 번째 사진이 선명해지면서 불투명해지면서 고양이 사진은 안 보이게 됩니다. 자, 여기서 키프레임을 넣으실 때 이 키프레임의 위치를 고양이 사진이 끝난 다음으로 잘못 넣으시게 되면 고양이 사진이 끝났을 때 두 번째 사진이 100%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 사진이 어두워 보이게 됩니다. 불투명도가 적용이 되어서 반투명 상태가 되기 때문에 완전히 사진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두운 부분이 남게 되고 이거를 재생을 해서 보게 되면 화면이 튀어 보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사진과 두 번째 사진이 겹치는 부분이 끝나기 전에 이 오파시티 100%의 키프레임이 위치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먼저 크로스 디졸브 트랜지션을 적용했던 것과 지금 오파시티를 적용했던 것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네. 크로스 트랜지션은 두 개가 같이 겹쳐서 두 번째 사진이 보이게 되는 시간이 4초 15프레임에서 5초 15프레임으로 정확히 1초입니다. 저희는 15초 14프레임에서 15초 26프레임으로 1초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길이를 조금 더 길게 해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15초 04에서 15초 27까지 15초 27까지 시간을 조금 더 늘려서 이 키프레임을 벌려주겠습니다. 이랬을 때 디졸브와 오파시티는 육안으로 봤을 때 이 장면이 전환되는 시간이 같다면 거의 비슷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